이 신발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신발 한 켤레, 한 어머니의 숭고한 희생, 그 안에 숨겨진 비밀, 가슴 아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영상 시작 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벽 5시 서울 외곽의 택시 차고지는 고요했습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서 몇몇 택시들이 시동을 걸고 있었어요. 그중 낡은 소나타 택시 한 대 앞에 67세 이금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이 아름다웠습니다. 보랏빛과 주황빛이 섞인 새벽 하늘이었어요. 이금자는 작게 미소 지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하루만 더 일하면 아들 결혼식이네. 그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가득했어요. 30년 넘게 택시를 몰아온 그녀에게도 특별한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 재우의 결혼식, 내일이 바로 그날이었어요. 이금자는 택시 문을 열고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동작으로 시동을 걸고 미러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신고 있는 운동화는 밑창이 거의 다 닳아 있었어요. 몇 년을 신은 신발이었습니다. 하얀색이었던 신발은 이제 누런 회색빛이었어요. 곳곳에 때가 묻어 있고 끈은 여러 번 묶고 풀어서 해져 있었습니다. 밑창은 뒤꿈치 부분이 특히 많이 닳아서 안쪽 천이 보일 정도였어요. 이금자는 신발을 바라보며 혀를 찼습니다. 에이, 내일까지만 버텨줘. 응? 그녀는 신발에게 말하듯 중얼거렸어요. 그리고는 엑셀을 밟아 차고지를 빠져나갔습니다. 새벽 첫 손님을 찾아 거리로 나가는 것이었어요.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금자의 택시는 서울 거리를 누볐어요. 새벽 출근길 손님, 공항 가는 손님, 병원 가는 환자. 그녀는 쉬지 않고 핸들을 잡았습니다.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이금자는 편의점 앞에 차를 세우고 삼각김밥 하나를 샀어요. 운전석에 앉아 김밥을 먹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문자 메시지가 있었어요. 엄마, 내일 꼭 일찍 오세요. 사진 찍어야 해요. 이금자는 문자를 읽고 미소 지었습니다. 답장을 천천히 입력했어요. 알았어. 엄마가 제일 먼저 갈게. 우리 아들 결혼하는 날인데.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김밥을 한 입 더 베어 물었습니다. 하지만 목이 메는 것 같았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혼자 키운 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재우가 5살 때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부터 이금자는 택시 핸들을 잡았습니다. 아들을 먹이고 입히고 대학까지 보내기 위해서였어요. 30년이 흘렀습니다. 이금자의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굽었어요. 하지만 아들은 훌륭하게 자라 회사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오후가 되어 손님이 뜸해졌습니다. 이금자는 한강변 공영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잠시 눈을 붙였어요. 피곤한 몸을 쉬게 하는 짧은 휴식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녀는 다시 시동을 걸었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퇴근하는 사람들, 약속 장소로 가는 사람들. 이금자는 쉬지 않고 운전했어요. 내일을 위해 오늘 벌 수 있는 만큼 벌어야 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마지막 손님을 강남역에 내려주고 이금자는 차고지로 향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잠시 멈췄을 때 그녀는 다시 자신의 신발을 내려다봤습니다. 정말 많이 낡았어요. 내일 결혼식장에 이 신발을 신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새 신발을 살 돈도 시간도 없었어요. 이금자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치마가 길면 안 보일 거야. 스스로를 위로하며 다시 엑셀을 밟았어요.
차고지에 도착한 시간은 밤 11시였습니다. 이금자는 택시에서 내려 차 문을 잠갔어요. 집으로 걸어가는 길이었습니다. 이금자는 또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밤하늘에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맑은 날씨였어요. 내일도 날씨 좋겠네. 우리 재우 복 받았어. 그녀는 혼잣말을 하며 걸었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비록 온몸이 피곤했지만 마음만은 설렜습니다. 내일이면 아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집에 도착해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원룸이었어요. 이금자는 신발을 벗어 현관에 가지런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 옷장을 열었어요. 옷장 안에는 보라색 한복이 걸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을 위해 몇 달 전에 산 한복이었어요. 이금자는 한복을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 입으면 괜찮겠지? 그녀는 한복을 꺼내 몸에 대보았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오늘따라 환해 보였어요. 이금자는 한복을 다시 옷장에 넣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어요. 내일의 풍경이 머릿속에 그려졌습니다. 예식장 입구에서 아들을 기다리는 모습, 아들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모습, 하객들 앞에서 절하는 모습, 모든 게 행복한 상상이었어요. 우리 재우, 정말 다 컸네. 이금자는 중얼거리며 잠에 들었습니다. 내일을 위해 푹 쉬어야 했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았던 그녀에게도 특별한 날이 필요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이금자는 갑자기 잠에서 깼어요. 뭔가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다시 누웠어요. 괜한 걱정이야. 내일은 좋은 날인데.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밖에서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으로 달빛이 들어와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이금자의 침대 옆 협탁에는 사진액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린 재우를 안고 찍은 오래된 사진이었어요. 이금자는 잠결에 그 사진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우리 아들, 행복하게 해줘야지. 작은 속삭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금자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내일을 꿈꾸며 현관에 놓인 낡은 운동화는 조용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밑창이 닳고 해진 신발. 하지만 그 신발에는 30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어요. 아들을 위해 걸었던 수많은 발걸음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새벽은 깊어갔습니다. 도시는 잠들어 있었고 거리는 고요했어요. 하지만 어딘가에서는 누군가의 내일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이금자의 내일도 재우의 내일도. 그렇게 결혼식 이틀 전 밤이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결혼식 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마포구에 있는 재우의 아파트는 분주했어요. 결혼 준비물들이 거실 여기저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양복 가방, 액세서리 상자, 청첩장 여분들. 39세 이재우는 소파에 앉아 체크리스트를 확인하고 있었어요. 예식장 확인, 사회자 연락, 하객 명단 정리.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그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될 거예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재우는 일어나 현관으로 갔어요. 문을 열자 이금자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왔어요? 응, 반찬 좀 해왔어. 요즘 제대로 못 먹는 것 같아서. 이금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재우는 어머니가 신고 온 신발을 봤어요. 여전히 그 낡은 운동화였습니다. 밑창이 닳아서 걸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이금자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김치, 멸치볶음, 계란말이, 시금치나물. 모두 아들이 좋아하는 것들이었어요.
그녀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냉장고에 정리했습니다. 엄마, 그냥 사 먹어도 되는데 왜 이렇게까지? 재우가 말했지만 이금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집밥이 제일 좋아. 내일 큰일 있는데 건강해야지.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재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반찬을 다 정리한 이금자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들이 혼자 사는 집이지만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재우야, 내일 몇 시까지 가면 돼? 11시 30분까지요. 12시가 시작이니까.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이금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머릿속으로 계산했어요. 집에서 예식장까지는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여유 있게 10시에 출발하면 될 것 같았어요. 재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신발 상자 하나를 들고 나왔어요. 흰색 상자였는데 깔끔하게 포장되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재우가 상자를 어머니 앞에 내밀었습니다. 이금자는 놀란 표정으로 상자를 바라봤어요. 이게 뭐니? 열어보세요. 재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이금자는 천천히 상자를 받아들었어요. 그리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 바탕에 흰색 줄이 들어간 깔끔한 디자인이었어요. 브랜드 로고가 측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금자는 숨을 멈추고 신발을 바라봤어요. 이게 얼마짜리야?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엄마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너무 낡아서요. 내일 결혼식인데 새 신발 신고 오셔야죠. 이금자는 신발을 상자에서 꺼냈습니다. 부드러운 재질이었어요. 밑창은 두툼하고 쿠션감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렸어요. 아들아, 이렇게 좋은 걸 나한테 다. 이금자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재우는 어머니의 반응을 보며 괜히 민망해졌습니다. 엄마, 울지 마세요. 그냥 신발이잖아요. 그냥 신발이 아니지. 이금자는 신발을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넘게 택시를 몰면서도 자신을 위해 제대로 된 물건을 산 적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것이 아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아들이 처음으로 선물한 신발이었어요. 재우는 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신고 꼭 오셔야 돼요. 약속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이금자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꼭 신고 갈게. 그녀는 신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빛 하늘이 아파트 창문을 통해 거실을 비췄습니다. 평화로운 순간이었어요. 이금자는 신발을 다시 상자에 넣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보물을 다루듯이요. 뚜껑을 덮으며 그녀는 재우를 바라봤어요. 우리 재우가 이렇게 컸네. 엄마한테 신발도 사주고 엄마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이 정도야. 재우가 말했지만 이금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게 얼마나 큰 선물인데. 그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재우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굳은 살이 박힌 손이었어요. 30년 동안 택시 핸들을 잡아온 손이었습니다. 저녁 7시가 되었습니다. 이금자는 일어서며 시계를 봤어요. 이제 가봐야겠다. 내일 일찍 와야 하니까 오늘은 일찍 자야지. 엄마, 저녁은요? 집에 가서 먹을게. 반찬도 있고. 이금자는 신발 상자를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재우도 따라 나왔어요. 어머니가 낡은 운동화를 신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내일은 새 신발 신고 오는 거 잊지 마세요. 알았어, 알았어. 내 아들이 그렇게까지 신신당부하는데 어떻게 있겠니? 이금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신발 상자를 꼭 안고 현관문을 나섰어요. 재우는 엘리베이터까지 배웅했습니다. 엄마, 조심히 가세요. 내일 봐요. 그래, 내일 보자. 우리 아들 멋진 모습으로.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재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신발을 받았을 때 그 표정이 계속 생각났어요. 재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꺼냈어요. 예비 신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우리 엄마 오시면 잘 챙겨줘. 평생 고생만 하신 분이야. 곧 답장이 왔어요. 당연하지. 우리 어머님인데. 잘 모실게. 재우는 미소 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완벽할 거예요. 어머니도 행복해 하실 것이고 자신도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편 집으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이금자는 신발 상자를 무릎에 올려놓고 있었습니다.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이금자는 신발 상자를 거실 탁자 위에 조심스럽게 놓았어요. 그리고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습니다. 내일 이걸 신고 가는구나. 혼잣말이었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상상을 했어요. 새 신발을 신고 예식장에 가는 모습, 아들이 신부와 함께 입장하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할 것 같았습니다. 이금자는 옷장을 열어 내일 입을 한복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구김이 없는지, 단추는 다 달려 있는지,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옷장을 닫았습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샤워를 했습니다. 일찍 자야 내일 컨디션이 좋을 테니까요. 이금자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내일은 정말 좋은 날이 될 거야.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눈을 감으니 아들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5살 재우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 하고 달려오던 모습, 초등학교 입학식 때 새 책가방을 메고 어색하게 웃던 모습, 대학 합격증을 들고 기뻐하던 모습, 모든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은 결혼식이에요. 아들이 한 여자의 남편이 되는 날입니다. 이금자는 눈가를 훔쳤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거실 탁자 위 신발 상자는 달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다리며, 새로운 시작을 기다리며,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그 신발이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밤은 깊어갔습니다.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갔어요. 이금자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내일의 행복을 꿈꾸며. 결혼식 당일 오전 11시였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웨딩홀은 벌써부터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어요. 밝고 화려한 샹들리에가 천장에 매달려 있었고 예식장 입구에는 신랑 신부의 사진이 크게 걸려 있었어요. 재우는 신랑 대기실에서 양복 매무새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고쳐 매고 머리를 빗었어요. 긴장된 얼굴이었지만 설렘도 함께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주변에서 농담을 던지며 분위기를 띄웠어요. 시계를 보니 11시 20분이었습니다. 재우는 휴대폰을 꺼내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걸었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어요. 엄마, 어디쯤 오고 계신 거지? 재우는 혼잣말을 하며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도착했어요? 곧 시작이에요.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11시 40분이 되었습니다. 웨딩 플래너가 대기실로 들어왔어요. 신랑님, 10분 후 입장 준비하셔야 해요. 네, 알겠습니다. 재우는 대답했지만 마음 한편이 불안했습니다. 어머니는 아직도 연락이 없었어요. 평소 같으면 벌써 도착해서 연락을 했을 텐데 예식장 홀 안은 하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양가 친척들과 친구들, 회사 동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어요. 신부 쪽 하객들은 왼쪽에, 신랑 쪽 하객들은 오른쪽에 앉았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홀 안을 가득 메웠어요. 신랑 측 맨 앞자리에는 빈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자리였어요. 재우는 입장 대기하면서 그 빈 의자를 힐끗 봤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정오가 되었습니다. 식순에 맞춰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무대 위로 올라갔어요. 신랑 신부 입장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홀 안을 채웠어요. 재우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입장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걸어 들어갔어요. 양쪽에 앉은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들이 그를 향했어요. 하지만 재우의 시선은 맨 앞 빈 의자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앉아야 할 자리, 여전히 비어 있었어요. 재우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단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이어서 신부가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는 아버지와 함께 천천히 걸어왔어요. 모든 하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이었어요. 신부가 단상으로 올라와 재우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 지었어요. 하지만 재우의 미소는 어딘가 어색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계속 불안했거든요. 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이 단상으로 올라와 축사를 시작했어요. 결혼의 의미에 대해, 부부의 도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객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경청했어요. 재우는 주례 선생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자꾸만 맨 앞 빈 의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머니는 왜 오지 않으시는 걸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신 건 아닐까? 주례사가 끝나고 서약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을 맹세했어요.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겠습니까?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의 목소리가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반지 교환 순서가 왔습니다. 재우는 신부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신부도 재우의 손에 반지를 끼워 주었습니다. 하객들이 다시 박수를 쳤어요. 그리고 패백 순서가 되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이제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시간입니다. 먼저 신부 측 부모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부 부모님이 단상으로 올라왔습니다. 재우와 신부는 깊이 절을 올렸어요. 신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안아주었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어요. 이어서 사회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제 신랑 측 어머님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신랑 이재우 씨 어머님께 인사드리세요. 순간 홀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재우는 맨 앞 빈 의자를 바라봤어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사회자도 당황한 듯 했습니다. 무대 아래 진행 요원에게 눈빛을 보냈어요. 하객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랑 어머니는 왜 안 오셨대? 무슨 일 있나? 재우는 애써 미소를 지으며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께서 급한 일이 생기셔서 조금 늦으실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침착하게 말하려고 애썼어요. 하객들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어머님이 오시면 나중에 따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 맞절하겠습니다. 사회자가 재빨리 다음 순서로 넘어갔어요. 재우와 신부는 서로를 향해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재우의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어요.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신랑 신부는 단상 앞에서 포즈를 취했어요. 친척들과 친구들이 차례로 올라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어요. 하지만 가족 사진을 찍을 때가 되자 재우는 또다시 곤란해졌습니다. 신부 측 가족들은 모두 모였지만 신랑 측에는 어머니가 없었어요. 재우는 혼자 서서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신랑 어머님은 언제쯤 오세요? 사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가 늦으시네요. 일단 저만 찍어주세요. 재우는 최대한 밝게 대답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전화를 몇 번이나 더 걸었지만 여전히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피로 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하객들은 음식을 먹으며 담소를 나눴어요. 재우는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온통 어머니 생각뿐이었어요. 신부가 재우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습니다. 어머니한테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계속 연락이 안 되잖아. 나도 모르겠어. 이상해. 평소 같으면 절대 이러실 분이 아닌데. 재우의 목소리는 불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다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부재중 전화도 없고 문자도 없었습니다. 오후 2시가 되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재우는 출구에서 인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재우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재우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뭔가 안 좋은 예감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이재우 씨 되십니까? 낮고 진지한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네, 저인데요. 누구시죠? 저는 서울 마포경찰서 오영석 경위입니다. 순간 재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혹시 이금자 씨가 어머님 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변 소음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오직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님께서 오늘 오전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재우의 세상이 멈춰버렸습니다. 휴대폰을 든 손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디 계십니까? 병원으로 오실 수 있으십니까? 경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재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대답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어느 병원이죠? 서울대학교병원 응급실입니다. 서두르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재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주변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재우야, 무슨 일이야? 신부가 달려와 물었습니다. 재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엄마가 사고 났대.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행복은 순식간에 사라졌어요. 재우는 양복 재킷을 잡고 예식장을 뛰쳐나갔습니다. 뒤따라오는 신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재우는 멈추지 않았어요.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은 빠르게 지나갔지만 재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엄마, 제발, 괜찮으셔야 해. 재우는 중얼거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오늘이 그렇게 행복한 날이 될 줄 알았는데
어머니와 함께 웃으며 사진 찍을 줄 알았는데 택시는 빠르게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재우의 결혼식은 그렇게 끝이 났어요. 어머니의 빈자리만 남긴 채 결혼식 당일 밤 9시였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대기실은 차갑고 조용했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공간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려 있었습니다. 결혼식의 흔적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재우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몇 시간째 눈물을 흘린 흔적이 역력했어요. 신부와 처가 식구들도 함께 대기실에 있었습니다. 모두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수술실 불빛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후 3시쯤 병원에 도착했을 때의 상황이 재우의 머릿속을 계속 맴돌았습니다. 응급실 입구를 뛰어들어갔을 때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간호사에게 어머니를 찾는다고 했을 때 그녀가 안내한 곳은 중환자실이었습니다. 환자분은 지금 응급수술 중입니다. 의사의 말이었어요. 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무슨 상태신가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두부 외상이 심각합니다. 그리고 내부 출혈도 있고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재우는 그 표정만 봐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오후 5시쯤 마포경찰서의 오영석 경위가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어요. 그는 재우에게 다가와 명함을 건넸습니다. 이재우 씨 되십니까? 제가 전화드렸던 오영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재우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오영석 경위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의 사고 경위에 대해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 한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오영석 경위는 수첩을 꺼내보며 설명을 시작했어요. 오늘 오전 10시 40분경 마포구 성산동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재우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당시 어머님께서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 한 명이 신호를 무시하고 차도로 뛰어들었습니다. 오영석 경위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때 대형 트럭이 오고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그 아이를 발견하시고 뛰어들어 밀어내셨습니다. 재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이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께서 대신 오영석 경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트럭에 치이셨습니다. 재우는 벽에 기대어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어머니가 누군가를 구하려다 다치신 거였습니다. 목격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어머님께서는 주저없이 아이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오영석 경위가 덧붙였습니다. 그 아이는 윤태민이라는 7세 남자아이입니다. 현재 보호자와 함께 아래층 소아과 병동에 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오영석 경위는 재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재우는 눈물을 참으려 애썼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오영석 경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사고 직후 의식이 있으실 때 계속 무언가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가야 해 라고 반복하셨답니다. 재우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내어 울었어요. 어머니는 그 순간에도 자신의 결혼식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영석 경위는 한참을 재우 곁에 서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의 슬픔을 지켜봤어요. 복도를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끗 쳐다봤지만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한참 후 재우는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오영석 경위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어요. 재우는 물을 마시며 진정하려 애썼습니다. 그 아이, 윤태민이라고 했죠?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오영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물론입니다. 보호자분들도 뵙고 싶어 하십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소아과 병동으로 내려갔습니다. 복도 끝 병실 앞에 30대 부부가 서 있었어요. 여자는 울먹이고 있었고 남자는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재우가 다가가자 두 사람은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 아이가 잘못해서 어머님께서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 어머니도 함께 울었어요. 재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가 선택하신 일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다만 놀라서 아이 어머니가 대답했어요. 재우는 병실 문을 열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침대에 7세 남자아이가 누워 있었어요. 겁에 질린 표정이었지만 다친 곳은 없어 보였습니다. 재우를 보자 아이는 눈을 크게 떴어요. 아저씨, 아이가 작게 말했습니다. 재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어요. 태민이지? 괜찮니? 네. 그런데 그 할머니는요? 아이가 물었습니다. 재우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 구해주셨어요. 아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차가 오는데 할머니가 저를 확 밀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다쳤는데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재우는 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내 잘못이 아니야. 재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속은 찢어지고 있었어요. 병실을 나와 다시 응급실로 돌아왔습니다. 오영석 경위는 재우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현장에서 발견된 어머님의 소지품입니다. 재우는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의 지갑과 휴대폰이 들어 있었어요. 그리고 신발 한 켤레. 재우는 그 신발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어제 자신이 선물한 새 운동화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피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신발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어머니는 이 신발을 신고 결혼식에 가려고 하셨던 거예요. 약속을 지키려 하셨던 거였습니다. 재우는 신발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어요. 오영석 경위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주었습니다. 밤 9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술은 아직도 진행 중이었어요. 대기실의 시계는 째깍째깍 소리를 내며 시간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재우에게 시간은 아무 의미가 없었어요. 신부가 다가와 재우 옆에 앉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잡아주었어요. 재우는 신부를 바라봤습니다. 미안해. 결혼식 날인데.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중요하지. 신부가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밤 10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수술실 불이 꺼졌어요. 의사가 나왔습니다. 재우는 벌떡 일어나 달려갔어요. 어머니는요? 수술은 마쳤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중환자실로 옮겼습니다만 다음 48시간이 고비입니다. 재우는 무릎이 꺾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신부가 재빨리 그를 붙잡아 주었어요. 지금 면회 가능한가요? 잠시 후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5분만 허락됩니다. 의사가 대답하고 사라졌어요. 재우는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나와 손짓했습니다. 재우는 천천히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각종 의료기기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어요. 온몸에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감겨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가 어머니의 입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어요. 차가웠습니다. 엄마. 재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저예요. 재우. 하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어요. 그저 기계음만 규칙적으로 울릴 뿐이었습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왜? 재우는 울먹였습니다. 결혼식은 중요하지 않아요. 엄마가 있어야 의미가 있는 건데. 눈물이 어머니의 손 위로 떨어졌어요. 5분은 너무 짧았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재우는 어머니의 손을 놓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엄마, 금방 다시 올게요. 꼭 깨어나세요. 네. 마지막 말을 남기고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긴 밤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우는 대기실에서 밤을 새웠어요. 눈을 붙일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깨어나실지 아니면 그는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그저 기도할 뿐이었어요. 제발 어머니가 깨어나시기를.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우에게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식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여전히 형광등 불빛만 밝혔어요. 재우는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서 밤을 샜습니다.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어요. 신부는 옆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처가 식구들은 새벽에 잠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복도에는 재우와 신부 그리고 몇몇 다른 환자 보호자들만 남아 있었습니다. 중환자실 문이 열렸습니다. 당직 의사가 나왔어요. 재우는 벌떡 일어나 다가갔습니다. 선생님, 어머니 상태는요?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의사의 표정은 어두웠어요. 뇌 손상이 심각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깨어나신다 해도 후유증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재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그리고 의사가 말을 이었습니다. 환자분께서 많은 피를 흘리셨습니다. 계속 수혈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 피를 쓰세요. 제가 수혈하겠습니다. 혈액형이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간호사실로 가시면 검사해 드리겠습니다. 의사가 간호사에게 지시를 내렸어요. 재우는 간호사를 따라 체열실로 갔습니다. 피를 뽑는 동안 재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어머니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어머니. 이제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할 때였어요. 오전 7시가 되었습니다. 주치의 정민수 교수가 출근했어요. 50대 중반의 베테랑 의사였습니다. 그는 이금자의 차트를 꼼꼼히 살펴보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정민수 교수가 나왔습니다. 재우는 달려가 인사했어요. 교수님, 어머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정민수 교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호자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는 재우를 상담실로 안내했어요. 문을 닫고 마주 앉았습니다. 환자분의 두개골 골절이 심각합니다. 뇌출혈도 광범위하게 일어났고요.
정민수 교수가 MRI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손상 부위가 너무 큽니다. 재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의식을 회복하실 가능성은 낮습니다. 정민수 교수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물론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흘러내렸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정민수 교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환자분의 병력을 확인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인데요? 재우가 고개를 들었어요. 환자분께서 정기적으로 빈혈 진단을 받으셨더군요. 하지만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재우는 놀랐습니다. 어머니가 빈혈이 있으셨다는 것도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정민수 교수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환자분의 헌혈 기록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횟수입니다. 재우는 서류를 받아봤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헌혈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수십 번, 아니 수백 번의 기록이었어요. 이게 무슨... 재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빈혈이 있으신 분이 이렇게 자주 헌혈을 하시면 위험합니다. 본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거든요. 정민수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혹시 아셨습니까?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전혀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헌혈을 하신다는 것도 빈혈이 있으시다는 것도. 오전 9시쯤 오영석 경위가 다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큰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어요. 어머님 상태는 어떻습니까? 아직 의식이 없으십니다. 재우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오영석 경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건 사고 현장에서 발견된 어머님의 다른 소지품들입니다. 그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재우는 봉투를 받아 열어봤어요. 안에는 어머니의 가방이 들어 있었습니다. 낡은 인조가죽 가방이었어요. 재우는 가방을 꺼내 열어봤습니다. 지갑, 손수건, 약봉지, 그리고 작은 수첩 하나. 재우는 수첩을 꺼내 펼쳤어요. 거기에는 어머니의 손글씨로 메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재우 양복 맞춤 50만 원, 예식장 축의금 30만 원, 신부 선물 준비, 결혼 준비를 위한 메모들이었습니다. 재우는 한 장 한 장 넘겨봤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장에는 오늘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재우 결혼식 날 꼭 새 신발 신고 가기. 재우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약속을 지키려 하셨던 거예요. 새 신발을 신고 결혼식에 가려고 하셨던 겁니다. 오영석 경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목격자 진술에 의하면 어머님께서 사고 직전에 횡단보도에서 신발을 고쳐 신고 계셨다고 합니다. 신발을요? 네. 아마도 새 신발이라 불편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이가 갑자기 뛰어들었고 오영석 경위는 말을 멈췄어요. 재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만약 그때 신발을 고쳐 신지 않으셨다면. 재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만약 제가 신발을 사드리지 않았다면. 아닙니다. 오영석 경위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신발 때문이 아닙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보는 순간 주저없이 뛰어드셨습니다. 그게 어머님이 선택하신 일입니다. 재우는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자책감은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오전 11시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재우는 다시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누워 계셨습니다.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인공호흡기가 규칙적으로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재우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전히 차가웠어요. 엄마, 제가 신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재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괜한 선물을 드려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엄마, 제발 깨어나세요. 제발이요. 하지만 어머니는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기계음만 계속 울릴 뿐이었어요. 재우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수첩을 꺼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다시 읽었어요. 재우 결혼식 날 마이너스 꼭 새 신발 신고 가기. 엄마는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죠. 재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5분의 면회 시간이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나가라는 신호를 보냈어요. 재우는 일어서며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꼭 깨어나세요. 중환자실을 나오는 재우의 발걸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윤태민의 부모가 다시 찾아왔어요. 그들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답을 해야 할지. 아이 아버지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아이는 괜찮나요? 네, 오늘 퇴원했습니다. 정말 어머님 덕분입니다. 아이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태민이가 계속 할머니 걱정을 해요. 재우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가 들으시면 기뻐하실 거예요. 아이 부모는 한참을 더 사과하다가 돌아갔어요. 재우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신부가 음식을 사왔지만 재우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온 신경이 중환자실 안 어머니에게만 쏠려 있었어요. 밤 9시 정민수 교수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의 표정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보호자분, 잠시 말씀 좀 나눠야겠습니다. 재우는 따라 들어갔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환자분의 뇌압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정민수 교수가 말했습니다. 이대로 가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얼마나 남았습니까?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48시간. 아니, 24시간 안에 상황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정민수 교수의 대답이었어요. 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버텼어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정민수 교수가 재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준비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우는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샜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보였어요. 재우는 별을 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주세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재우의 두 번째 밤이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어머니의 마지막 밤이 될지도 모를 시간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새벽이었습니다. 재우는 중환자실 앞 복도 의자에서 잠이 들었다 깼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곁을 떠날 수 없었어요. 새벽 5시 30분쯤이었습니다. 중환자실 안에서 급한 알람 소리가 들렸어요. 재우는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간호사들이 급하게 중환자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재우도 따라 들어가려 했지만 간호사가 막았습니다. 보호자분은 밖에서 기다려주세요. 무슨 일이에요? 엄마가 어떻게 됐어요? 재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간호사는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습니다. 재우는 문 앞에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두근거렸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신부가 달려와 재우를 붙잡았어요. 10분이 지났습니다. 재우에게는 10시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정민수 교수가 나왔어요. 그의 표정을 보는 순간 재우는 알 수 있었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어요. 신부가 간신히 재우를 붙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민수 교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환자분께서 방금 그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재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 재우의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신부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처가 식구들도 달려와 함께 울었습니다. 정민수 교수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틀거리며 일어나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어머니가 누워 계셨습니다. 모든 기계는 꺼져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도 제거된 상태였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은 평화로웠어요. 재우는 천천히 침대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의 손을 잡았어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엄마. 재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엄마,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눈물이 어머니의 손 위로 떨어졌어요. 제 결혼식도 제대로 못 보시고. 재우는 어머니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보호자분, 시간이.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리고 천천히 중환자실을 나왔습니다. 장례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병원 영안실에 어머니를 모셨어요. 재우는 멍하니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장례식장 예약, 부고 발송, 수해 준비. 오후가 되어 오영석 경위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는 재우에게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애도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오영석 경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사고 당일 발견된 어머님의 신발을 감식했는데요. 그는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안에는 그새 운동화가 들어 있었습니다. 신발 안쪽에서 이걸 발견했습니다. 오영석 경위가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어요. 접혀 있는 쪽지였습니다. 재우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았어요. 쪽지를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손글씨였어요. 재우는 첫 줄을 읽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재우에게.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읽을 수가 없었어요. 신부가 다가와 재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재우는 눈물을 닦고 계속 읽었습니다. 아들아, 이 신발을 받았을 때 엄마는 정말 행복했단다. 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한테 사준 선물이었거든. 재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택시를 몰면서 엄마는 늘 낡은 신발을 신고 다녔어. 새 신발을 사고 싶었지만 그럴 여유가 없었지. 너를 키우는 게 먼저였으니까. 재우는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신발을 사줬구나. 엄마는 이 신발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단다. 쪽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엄마는 이 신발을 신고 내 결혼식에 갈 거야. 그리고 자랑스럽게 사람들한테 말할 거야. 이 신발은 우리 아들이 사준 거라고. 재우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어요. 쪽지를 가슴에 안고 한없이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 후 재우는 간신히 진정하고 쪽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부분을 읽었어요. 재우야, 너는 정말 효자야.
엄마가 평생 자랑스러워하는 아들이란다. 내 결혼식을 보는 게 엄마의 소원이었어. 내가 행복한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충분해. 엄마는 내가 신부 손잡는 모습만 떠올리며 행복했단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마지막 문장이었습니다. 재우는 쪽지를 꽉 쥐었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오영석 경위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재우는 한참을 쪽지를 들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에 조문객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친척들, 친구들, 회사 동료들, 모두들 이금자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윤태민의 부모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영정 앞에서 한참을 절을 올렸어요. 아이 어머니는 계속 울먹였습니다. 저희 아이를 살려주시고, 그녀가 재우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가 선택하신 일입니다.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재우는 홀로 영정 앞에 앉았어요. 영정 사진 속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몇 년 전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재우는 쪽지를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몇 번을 읽어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재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더 잘할 걸 그랬어요. 후회가 밀려왔어요. 어머니께 더 잘해드리지 못한 것, 더 자주 찾아뵙지 못한 것, 더 많이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재우는 영정 앞에 놓인 새 운동화를 바라봤습니다. 오영석 경위가 돌려준 그 신발이었어요. 깨끗이 닦아서 영정 옆에 모셔두었습니다. 신발은 피와 먼지로 더럽혀져 있었지만 재우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닦았어요.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신으셨던 신발. 아들이 선물한 어머니가 그토록 좋아하셨던 신발. 재우는 신발을 손에 들었습니다. 밑창을 보니 거의 닳지 않았어요. 딱 한 번 신으셨으니까요. 결혼식에 가시려고. 엄마는 정말 약속을 지키려고 하셨구나. 재우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새 신발 신고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눈물이 또 흘렀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자책감이 몰려왔습니다. 만약 자신이 신발을 사드리지 않았다면, 만약 어머니가 그 신발을 신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하지만 오영석 경위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보는 순간 주저없이 뛰어드셨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는 신발 때문이 아니라 아이를 구하기 위해 뛰어드셨던 거예요. 그게 어머니가 선택하신 일이었습니다. 새벽이 되었습니다. 재우는 여전히 영정 앞에 앉아 있었어요. 신부가 담요를 가져와 재우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조금 쉬어. 내일도 해야 할 일이 많아. 괜찮아. 엄마 곁에 있고 싶어?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신부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옆에 앉았어요. 두 사람은 말없이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하지만 재우에게는 어머니 없는 첫날이었습니다. 재우는 쪽지를 다시 한번 펼쳤습니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또다시 읽었어요. 사랑한다, 내 아들아. 저도 사랑해요, 엄마. 재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평생 사랑할게요. 영정 속 어머니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마치 아들을 축복하는 것처럼, 마치 괜찮다고 말하는 것처럼. 재우는 그 미소를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머니를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었어요. 가장 사랑했던 사람을, 평생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사람을,
2045년 봄날 오후였습니다. 서울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 메모리즈는 따뜻한 햇살을 받고 있었어요. 카페 안은 아늑하고 조용했습니다.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59세가 된 재우는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백발이 많이 섞인 머리였지만 여전히 단정한 모습이었어요. 5년 전 회사를 그만두고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카페 한쪽 벽면에는 특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작은 유리 케이스 안에 낡은 운동화 한 켤레가 전시되어 있었어요. 20년 전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신으셨던 그 신발이었습니다. 유리 케이스 옆 벽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어머니의 사진과 함께 쪽지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한다, 내 아들아. 많은 손님들이 그 앞에서 멈춰서서 읽곤 했어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2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이었어요. 그는 카페 안을 둘러보다가 유리 케이스 앞에서 멈췄습니다. 한참을 신발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재우는 그 모습을 카운터에서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천천히 액자의 글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의 눈가가 촉촉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재우는 커피 한 잔을 들고 남자에게 다가갔어요. 여기 앉으시겠어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돌려 재우를 바라봤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는 재우가 가리킨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재우는 커피를 테이블에 놓고 돌아가려 했어요. 저기, 남자가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네, 혹시 사장님이 이재우 씨 맞으신가요? 재우는 놀라 남자를 바라봤어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남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윤태민입니다. 순간 재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윤태민. 그 이름을 듣는 순간 20년 전 기억이 떠올랐어요. 어머니가 구하셨던 그 아이. 태민이. 그 태민이가 맞나요?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태민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20년 전 할머니께서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재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0년 만에 그 아이를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앉으셔도 될까요? 태민이 물었습니다. 재우는 황급히 의자를 끌어앉았어요. 어떻게 절 찾았습니까? 인터넷으로 검색했습니다.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사고 기사가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거기서 사장님 성함을 알게 됐고 SNS를 통해 이 카페를 운영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민은 유리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저 신발이 할머니께서 신으셨던 거죠? 네, 맞습니다. 재우의 목소리는 잠겼습니다. 제가 드린 마지막 선물이었어요. 태민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어요. 저는 20년 동안 할머니를 잊지 못했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릴 때라 기억이 흐릿하지만 할머니께서 저를 밀치셨던 그 순간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재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머니께서 저를 구하시고 돌아가셨다고. 태민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았습니다. 아닙니다. 재우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는 후회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당신이 선택하신 일이니까요. 태민은 눈물을 닦았어요.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할머니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겠다고. 재우는 태민을 바라봤습니다. 지금은 응급의학과 전문의입니다. 서울대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재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가 구하신 그 아이가 이제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덕분입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는 그 생명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재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어요. 햇살이 유리 케이스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태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유리 케이스 앞으로 걸어갔어요. 재우도 따라갔습니다. 태민은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유리 케이스를 조심스럽게 닦기 시작했어요. 먼지 하나 없도록 정성스럽게 닦았습니다. 이 신발이 태민이 속삭였습니다.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재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가슴이 벅찼습니다. 할머니께서 이 신발을 신고 제게 오셨습니다. 태민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신발을 신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재우는 태민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알게 해주셔서. 태민은 고개를 돌려 재우를 바라봤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할머니께 그리고 사장님께. 두 사람은 유리 케이스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낡은 신발은 햇빛을 받아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2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뭐든지 말씀하세요.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곳을 찾아와도 될까요? 할머니께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재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언제든 오세요. 감사합니다. 태민은 다시 한번 유리 케이스를 향해 고개를 숙였어요. 마치 이금자 할머니께 인사하는 것처럼. 두 사람은 카페 테이블에 다시 앉았습니다. 재우는 태민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어머니의 삶에 대해, 택시기사로 살아온 30년에 대해. 태민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 햇살이 카페 안으로 들어왔어요. 태민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꼭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기다리겠습니다.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태민은 카페 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섰습니다. 사장님. 네. 할머니께서는 정말 영웅이십니다. 태민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가득했습니다. 재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태민이 카페를 나갔습니다. 재우는 창가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젊은 의사는 활기찬 걸음으로 거리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다시 유리 케이스 앞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엄마, 보셨죠? 재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구하신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눈물이 흘렀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엄마의 선택은 정말 옳았어요. 카페 안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는 따뜻함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재우는 카페 문을 닫고 불을 껐어요. 마지막으로 유리 케이스를 바라봤습니다. 신발은 어둠 속에서도 존재감을 뿜어내고 있었어요. 집으로 가는 길, 재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중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재우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잘 주무세요. 재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집을 향해 걸어갔어요.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재우의 카페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지역 신문사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홍대신문 기자 김소희입니다. 30대 초반의 여기자가 명함을 건넸어요. 재우는 명함을 받으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최근 SNS에서 이 카페가 화제더라고요. 유리 케이스 속 신발 이야기가. 김소혜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그 신발에 얽힌 이야기를 취재하고 싶습니다. 재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20년 동안 어머니의 이야기를 조용히 간직해왔어요. 하지만 태민을 만나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어졌어요. 좋습니다. 말씀드리죠.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테이블에 앉았어요. 재우는 천천히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택시기사로 살아온 30년, 결혼식 날 선물한 신발, 아이를 구하다 일어난 사고, 신발 속에서 발견된 쪽지, 그리고 20년 후 찾아온 그 아이. 김소혜 기자는 눈물을 흘리며 메모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어머니는 평범한 분이셨어요. 재우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보다 위대한 선택을 하셨죠. 기사는 일주일 후 신문에 실렸습니다. 신발 속에 담긴 모성애. 20년 후에도 계속되는 사랑. 제목이었어요. 기사가 나가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SNS에서 공유되고 포털 사이트 메인에 올랐어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습니다. 재우의 카페는 순식간에 유명해졌어요.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 신발을 보기 위해서였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발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모두가 이금자 할머니를 기억했어요. 한 달 후 재우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청에서였어요. 이금자 할머니에게 시민영웅상을 추서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시상식 날이었습니다. 시청 대강당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재우는 무대에 올라 상패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구한 영웅, 고 이금자. 재우는 상패를 받아들고 객석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태민도 앉아 있었어요. 그는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저 평범한 택시기사였고 평범한 어머니였습니다. 청중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누군가의 생명을 자신의 생명보다 소중하게 여기셨습니다. 재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선택 덕분에 한 아이가 살았고 그 아이는 지금 의사가 되어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다. 그는 태민을 가리켰어요. 태민이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중들이 박수를 쳤어요. 어머니의 신발이 닳을 때마다 재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수가 더 커졌습니다. 재우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재우와 태민은 함께 카페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 케이스 앞에 섰어요. 저도 이제 신발 한 켤레를 준비했습니다. 태민이 말했습니다. 재우가 궁금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응급실에서 신는 신발이요.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 신발을 신고 환자들에게 달려갑니다. 할머니께서 저에게 달려오셨던 것처럼. 재우는 태민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재우의 카페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 되었어요. 유리 케이스 속 신발은 이제 하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상징, 희생의 상징, 생명의 상징.
어느 봄날 오후였습니다. 재우는 카페 밖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옆에는 태민이 함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거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사장님, 태민이 말했습니다. 네, 저 결혼합니다. 재우는 놀라 태민을 바라봤어요. 정말요?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태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결혼식 날 할머니 신발을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재우는 잠시 놀랐습니다. 식장 입구에 모시고 싶습니다. 할머니께서도 함께 계시는 것처럼. 재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식장 입구에는 작은 전시대가 마련되어 있었어요. 그 위에 이금자 할머니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액자가 걸려 있었어요. 이 신발의 주인은 20년 전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는 것도 그분 덕분입니다. 신랑 윤태민. 하객들은 입장하면서 모두 그 신발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재우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태민이 재우에게 다가왔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덕분에 완벽한 결혼식이었습니다. 어머니도 분명 함께 하셨을 겁니다. 재우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날 저녁 재우는 신발을 다시 카페로 가져왔습니다. 유리 케이스에 조심스럽게 넣었어요. 그리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뜻깊은 날이었어요. 재우가 중얼거렸습니다. 엄마가 구하신 그 아이가 결혼했어요. 그리고 엄마를 초대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엄마의 선택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어요. 재우는 유리 케이스에 손을 댔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정말 자랑스러워요. 창밖으로 별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가장 밝은 별 하나가 카페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이금자 할머니가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몇 년이 더 지났습니다. 재우는 이제 60대 중반이 되었어요. 카페는 여전히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신발은 여전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어느 날 태민이 어린 딸을 데리고 카페를 찾아왔습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귀여운 여자아이였어요. 이 아이 이름이 뭐예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금자예요. 윤금자.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재우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성함을 받았습니다. 태민이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에게도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어요. 재우는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금자는 재우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금자야, 저 신발 보이니? 재우가 유리 케이스를 가리켰습니다. 네. 아이가 신발을 바라봤어요. 저 신발의 주인은 내 이름을 준 할머니란다. 금자는 신기한 듯 신발을 바라봤습니다. 재우는 아이를 안은 채 태민을 바라봤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기억해 주셔서. 아닙니다. 당연한 일입니다. 태민이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제 인생입니다. 제 아이의 인생이기도 하고요. 두 사람은 유리 케이스 앞에 섰습니다. 어린 금자도 함께 신발을 바라봤어요. 3대가 함께 이금자 할머니를 기억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 재우는 일기를 썼습니다. 어머니, 오늘 뜻깊은 일이 있었어요. 어머니 이름을 받은 아이를 만났습니다. 어머니가 구하신 그 아이의 딸이에요. 어머니의 희생이 이렇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발은 이제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어요. 사랑합니다, 엄마. 일기를 덮고 재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어딘가에서 미소 짓고 계실 것 같았습니다. 세월은 계속 흘렀습니다.
재우도 나이가 들었고 카페는 아들이 물려받았어요. 하지만 유리 케이스 속 신발은 영원히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카페를 찾았습니다. 신발을 보러 오는 사람들, 이금자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들, 사랑을 느끼고 싶어 하는 사람들, 신발은 이제 하나의 전설이 되었습니다. 사랑의 전설, 희생의 전설, 그리고 생명의 전설. 재우는 이제 7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가끔 카페를 찾았어요. 유리 케이스 앞에 서서 어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엄마의 신발이 닳을 때마다 누군가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에 차 있었어요. 그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카페 밖에서는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따뜻하고 포근한 바람이었어요. 마치 이금자 할머니의 품처럼. 하늘에서는 벚꽃잎이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꽃잎들이 공중에서 춤을 췄어요. 생명의 춤이었습니다. 재우는 카페 밖으로 나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잎 사이로 햇살이 내려왔어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엄마. 재우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엄마의 사랑 잘 이어가고 있어요. 봄바람이 재우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쓰다듬어 주는 것 같았어요. 재우는 미소 지으며 카페 안으로 돌아갔습니다. 유리 케이스 속 신발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20년, 30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 신발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끝나지 않는다고. 희생은 헛되지 않는다고. 생명은 계속 이어진다고. 그리고 한 어머니의 선택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여러분이라면 모르는 아이가 위험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셨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